맨체스터 시티가 올겨울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온 미드필더 니코 곤잘레스. 하지만 팀에 합류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그의 이름 옆에 이적설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니코 곤잘레스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미드필더입니다. 2022-23 시즌엔 발렌시아에서 임대로 활약했고 기술과 탈압박 능력, 시야를 고루 갖춘 중앙형 자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맨시티는 2024년 1월 그를 5천만 파운드, 약 9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영입했습니다. 로드리의 부상 공백을 메꿀 단기간의 대체자이면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니코의 출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포함해서 총 16경기에 출전을 했고 출전 시간은 약 950분, 그중 다수는 교체 출전이었고 핵심 경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즌 막바지에 들어서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로드리의 부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대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으나 코바치치와 귄도안, 심지어 베르나르도 실바에게까지도 밀리면서 출장 기회가 적었습니다. 니코 곤잘레스의 출장 기회가 적은 이유 중 하나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시를 어겼다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니코가 전술적으로 플레이해야 할 역할, 대체로 6번 역할이겠죠. 해당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장 내 후방에 위치하기를 바랬지만 8번 성향이 있는 니코는 전방으로 공을 몰고 올라가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공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전술적 성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장 기회가 적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적설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출전 기회의 부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의 미드필더 구성은 워낙 탄탄하기에 신규 이적생이 틈을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심화일 것입니다. 또 다른 미드필더인 레인더르스의 영입과 이적이 예상되고 있었던 팀 내 베테랑들의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선수 본인의 판단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니코 측은 이미 에이전트를 통해 유럽과 사우디 클럽들과의 접촉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맨시티의 반응은 어떨까요? 구단은 무조건 잔류 입장은 아닐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시티는 합리적인 제안이 온다면 매각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적이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니코는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니코 곤잘레스를 중장기적 핵심이라기보다는 스쿼드 조정 가능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행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에이전트가 복수의 유럽 구단과 사우디 클럽들과 접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럽 이적의 경우엔 출전 시간을 보장해줄 중위권 팀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액 연봉과 즉시 주전을 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적 형태의 경우에는 시티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적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 후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된 계약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바이코프스키, 샘리 두 기자는 현재 돌고 있는 니코의 이적설은 사실무근이며 니코는 다음 시즌 맨시티 스쿼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7월 맨시티로 복귀해서 시즌을 치를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구단에서는 판매 의사는 없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선수의 출장 시간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리빌딩 방향성과 베테랑 의존 문제입니다. 니코 곤잘레스뿐만 아니라 팀에 합류한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클럽 월드컵에서도 보여졌습니다. 펩은 귄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두 베테랑 자원과 수비 라인에서는 후사노프 헤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칸지, 아케에게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쿼드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맨시티이지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선수들, 특히 존 스톤스까지도 팀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젊은 선수들에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베테랑 선수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맨시티는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베테랑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운영 방식이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니코 곤잘레스의 이적설은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니라 맨시티라는 팀이 지금 어떤 방향성을 택할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빌딩과 즉시 전력 사이의 갈림길, 맨시티의 선택이 니코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니코는 반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될까요? 그리고 맨시티는 앞으로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니코 곤잘레스의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니코 곤잘레스의 이적설 어떻게 보시나요? 패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조급한 실패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